오늘은 이 5가지를 모르고 블로그 시작하면 200% 망한다는 주제로 블로그 노하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블로그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블로거가 있지만 블로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블로그는 웹 플러스 로그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을 일기, 칼럼, 기사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대중성 있는 1인 미디어이다.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자고요. 두 번째, 블로그의 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 플랫폼으로는 인스타, 유튜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NS의 홍수 속에서 어찌 보면 블로그는 다소 진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그가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단연 으뜸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로그는 글이 메인이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쓰기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좋은 생각에는 좋은 글쓰기가 필요하다. 실제로 저는 2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2000개 이상의 글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는 이 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나만의 지식 아카이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제와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 수익화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블로그가 가지는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를 수익화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 블로그를 키우다 보면 블로그가 성장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블로그 운영 목적입니다. 만약 블로그를 취미나 일기와 같은 기록의 의미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퍼스널 브랜딩 또는 상품 브랜딩의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내 글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통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블로그를 일단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난제에 빠지게 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이걸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는 내가 왜 이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블로그 운영 목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면 일단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블로그 수익화 방법입니다.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는 애드포스트, 광고 및 제휴, 레퍼럴, 블로그 대행, 광고, 상품 판매, 브랜딩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이 5가지 주제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익화를 달성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운영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 링크를 확인을 하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블로그 주제 결정입니다. 블로그가 무엇인지 알고 블로그의 장점도 이해하고 수익화 방법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블로그 운영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주제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익화 등과도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블로그 운영을 하기 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주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먼저 네이버 블로그에 주제가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주제는 총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플루언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는 2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자신의 블로그 주제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블로그 주제를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주제의 글만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화를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맛집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는 가급적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블로그를 성장시키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네이버의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상위 노출 알고리즘, 즉 어떤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논리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바로 C랭크입니다. C랭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C랭크는 블로그의 신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C랭크 점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 C랭크를 평가하는 요소는 6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블로그일수록 C랭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까지 되고 싶다면 그 주제를 더욱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플루언서 필수 조건입니다. 네이버는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일반 블로거가 받지 못하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높은 애드포스트 비용, 실제로는 쥐꼬리만 하지만, 그리고 인플루언서 전용 섹션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은 내가 무슨 인플루언서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인플루언서들이랑은 다릅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특정 주제에서 전문성 있는 글을 꾸준히 생산해낸 창작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전문가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인플루언서가 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를 살펴보세요. 글을 개판 5분 전으로 쓰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쓴 글들은 잘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인플루언서입니다.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특정 주제에 꾸준히 전문성 있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네이버가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주제의 범위는 좁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경제 분야의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주식 분야를 하면 더 좁아지겠죠. 뭐 부동산도 있고 세금도 있고 코인도 있고 많으니까요.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만 나는 글을 작성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제가 훨씬 좁아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쟁자들도 줄어들고 나만의 특색을 가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인플루언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제 선정 시 고려사항 세 번째는 바로 경쟁 우위입니다. 나는 블로그 주제를 한 가지로 운영하고 싶지 않아. 여러 가지 주제로 운영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블로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품 리뷰, 스포츠, 국내 여행에 대한 글을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쟁해야 되는 블로거가 누굴까요? 상품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 스포츠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 국내 여행만 전문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보면 리뷰는 10점, 맛집은 40점, 운동은 30점이에요. 근데 상대방 내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은 리뷰만 80점, 맛집만 80점, 운동만 80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대결하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 블로그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블로그 주제를 결정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네이버 C랭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죠? 블로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블로그를 어떤 주제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여기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푸드 분야의 경우는 시장의 크기가 크지만 경쟁이 강하고, 도서 분야의 경우는 시장의 크기는 작지만 경쟁이 약합니다. 만약 푸드 분야로 진입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경쟁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도서 분야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방문자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메인 수익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은 키워드가 많은 주제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키워드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키워드별로 단가. 예를 들면 연필 키워드는 단가가 260원입니다. 그런데 안보험 키워드는 10,000원입니다. 그럼 두 키워드가 내 글에 노출되었을 때 1회 클릭이 발생한다면 어떤 광고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키워드에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 애드포스트 수익을 메인 수익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런 비싼 키워드들이 많은 주제에서 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키워드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를 평가하기란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광고 단가가 높은 키워드 주제는 이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과 기자단 활동을 통한 수익화를 메인으로 하고자 한다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가지는 수익화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육아 블로거라면 육아용품을 협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블로그가 엄청나게 파워가 있지 않는 한 제품이 제공되고 원고료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육아 블로거는 육아용품을 협찬받기 때문에 현금 수익이 아니라 생활비를 방어하는 정도의 수익화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경제 블로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분야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원고료 형태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익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만 블로그 주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려사항 세 번째는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현재 잘하는 것을 주제로 설정을 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맛집 리뷰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운영이 매우 쉽겠죠. 맛집 리뷰 글은 아마도 거의 가장 쉬운 형태의 블로그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도 일이 되고 사실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맛집 리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의 지식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요리사가 꿈이라면 많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제로 운영하게 된다면 초기에는 모르는 내용들이 수두룩할 것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독자들을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작성하게 되면 그 지식은 온전히 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설정하고 운영하게 된다면 블로그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제 비즈니스 블로그를 2년 동안 운영하고 관련된 글을 2,000개 이상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블로그 주제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크기, 두 번째는 수익화 방법, 세 번째는 관심사였습니다. 이것들을 고려해서 주제를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분야는요, 경제 비즈니스 분야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지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성인들의 돈에 대한 지식과 생각 수준이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든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글을 짜깁기를 한다고 해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로그 수익화도 결국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글을 작성하다 보면 결국 블로그가 성장하게 될 텐데 더불어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철학도 확립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면 일단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진입장벽이 꽤나 높은 편이죠. 반면 검색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시장도 크고 경쟁자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의 메타 태그 설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명, 닉네임,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왜 이걸 해야 내 블로그 성장에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리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